자, 이제 2장의 네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DBMS가 사용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셨어요. DBMS가 사용자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이 사용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적 스키마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이 외부적 스키마들은 사용자들 간에 같은 데이터도 있고 서로 다른 데이터도 있고 막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양한 뷰로 보기 때문에, 다중 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 놓은, 중복을 없애고 통합해 놓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스키마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개념적 스키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에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죠. 이것을 내부적 스키마 또는 물리적 스키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스키마를 가지고 사용자 요구가 들어오면 이 사용자 요구를 개념적 스키마에 대한 걸로 바꿨다가 다시 물리적 스키마에 대한 걸로 바꿨다가 이렇게 두 단계 변화를 거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걸 달라, 어떤 걸 처리해 달라라고 이 요구하는 요구 방법, 요구하는 기능, 요구할 때 사용하는 언어, 이것을 DBMS 언어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DBMS 언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그냥 데이터베이스 언어 혹은 데이터 언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사용자들이 DBMS에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 이것을 DBMS 언어 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언어는 두 가지 종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문장과 또 하나는 데이터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데이터의 어떤 정의를 한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 구조에 실제 데이터를 인서트, 딜리트, 검색하면서 데이터를 다루는, 조작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기능,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데이터 정의문, 데이터 조작문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ISO에서 국제 표준을 제정하면서 데이터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문장들을 데이터 정의어, 마치 별도의 언어인 것처럼 데이터 정의어 이렇게 불렀고,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문장을 데이터 조작어 이렇게 해서 마치 별도의 언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두 종류의 문장이 있는 겁니다. 마치 C 언어나 자바 언어에 여러 종류의 문장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선언문, 입출력문, 반복문, 뭐 이런 if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문장이 있듯이 데이터베이스 언어 안에 데이터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문장이 있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데이터 정의문, 데이터 조작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영어로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해서 DDL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를 다룬다, 핸들링한다, 매니플레이션 한다 이런 뜻으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해서 DML 해서 우리말로는 데이터 조작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데이터 조작어는 이 데이터 정의어는 한 번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를 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용어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으면, 스키마를 만들어 놓으면, 테이블로 따지면 이 테이블의 골격을 만들어 놓으면 이 테이블의 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학생 테이블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학생 테이블이 무슨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제목 부분을 정의를 하면 그게 바로 스키마죠. 이 스키마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의 데이터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겠죠. 바로 이 스키마를 정의하는 기능이
데이터 정의어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스키마에 의해 데이터 정의어에 의해서 스키마가 정의되면 그 다음에 이 터플들 인스턴스들을 하나씩 삽입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검색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장이 DML입니다. 이 DML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하이 레벨 랭귀지, 높은 수준의 언어입니다. 높은 수준의 언어라는 얘기는 고급 언어, 사용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비절차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절차적 언어라는 말은 절차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이 비절차적 언어입니다. 비절차적 언어는 어떤 문장 하나에 이 문장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처리하는 절차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원하는 것만 표시하면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언어는 그 문장 안에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문장을 하나 썼다고 칩시다. 자, 이런 문장을 하나 썼으면 이 문장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순서, 절차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먼저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해야지 2하고 3을 더하는 이걸 먼저 하면 안 되죠. 예, 이걸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결과와 2를 더해야 됩니다. 이런 언어를 절차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나 자바로 문장을 하나 작성하게 되면 여기 여러 문장이 있습니다. 이 여러 문장이 있으면 현재 이 문장을 시행한 다음에 다음에 어느 순서로 가야 돼요? 요 순서로 가야 되고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요 순서로 가야 되죠. 그 투문을 만나면 거기서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의 로직 안에 절차가 들어있다 라고 해서 절차적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 C나 자바나 이런 언어들은 절차적인 언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비절차적 언어라고 하고 비절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일반 프로그래밍 랭귀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절차적 언어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이 조작어는 다시 두 가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이걸 다른 말로는 대화식으로 사용한다. 다른 거 필요 없고 DBMS하고 여기 지금 DBMS하고 사용자하고 둘이서 대화하듯이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하고 결과를 받고 다시 새로운 명령을 하고 결과를 받고 이렇게 다른 언어가 필요 없이 다른 게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만 사용을 해서 대화하듯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그램 안에서 내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 포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저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자바 문장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이렇게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 자바에서 처리를 하다가
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이렇게 사용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겠죠. 즉 자바 문장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이렇게 중간에 저장되어 있다, 끼워져 있다, 포함되어 있다, 영어로는 인베이딩 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프로그램 문장 안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DML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두 가지 종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데이터 정의어, 하나는 데이터 조작어. 이 데이터 조작어는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또는 대화식으로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정의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구조를, 데이터의 틀을 정의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구조, 틀을 뭐라고 불렀어요? 스키마라고 불렀었죠. 이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스키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개념적 스키마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외부적 스키마, 사용자 뷰라고 부르기도 하는 외부적 스키마 혹은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념적 스키마가 가운데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논리적인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 개념적 스키마를 정의를 하면 이걸 토대로 각 사용자들이 이 중에 어느 것을 보고 싶어 하느냐, 어떤 모양으로 보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외부적 스키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적 스키마가 나오면 이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리적 저장 구조를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정의어는 개념적 스키마를 정의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적 스키마와 물리적 스키마를 정의를 하는 기능을 다 포함해서 데이터 정의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다시 세분화해 가지고 개념적 스키마를 저장하는 문장, 그 다음에 저장 구조를 정의하는 문장, 이걸 저장 구조 정의어 이렇게 또 세분화하고 외부적 스키마를 정의하는 것을 외부적 스키마 또는 사용자 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뷰를 정의하는 문장, 뷰 정의어 이렇게 세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분하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데이터 정의어가 개념적 스키마도 정의하고 저장 구조도 정의하고 뷰도 정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스키마를 정의하고 그리고 내부적 스키마, 외부적 스키마, 즉 사용자 뷰를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정의어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틀이 만들어지면 그 틀 안에 어떤 틀 안에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채우거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틀 안에 스키마 안에 저장되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이 인스턴스의 모임을 상태, 그 테이블의 상태, 그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뭐 이렇게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인스턴스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 인스턴스들을 다루는 문장을 데이터 조작어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내용, 인스턴스를 추가, 수정, 삭제 이런 내용을 변경하거나 혹은 거기 들어있는 내용을 검색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조작의 주요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DML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되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범용 프로그램 안에 끼워져서 사용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독립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언어만 DML 문장만 사용해서 독립적으로 대화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서 사용될 때, 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래밍 문장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포함되어서 끼워져서 이렇게 사용될 때 이 프로그래밍 문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주인 언어다 라고 해서 주인, 호스트죠, 영어로. 호스트 언어다 이렇게 부르고, 중간중간에 손님으로 들어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문장은 손님 문장이다, 게스트 언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데이터 부언어, 서버 랭귀지, 데이터를 다루는 부언어다, 호스트 언어 안에 들어있는 부언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DBMS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명령할 때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이 표준 언어인데, 이 SQL 문장만 사용해서 자바나 C 언어나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문장만 사용해서 DBMS에 대화하듯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죠. 이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이 DML 형태 중에서 주로 검색, 삽입, 삭제, 수정, 삽입, 삭제, 수정, 이런 4가지 종류의 문장을 합쳐서 DML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 중에서 주로 검색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화식으로는 검색하는 대화식, 즉 독립적 요 문장을 특별히 질의어, 질의 문장, 질의라는 것은 질문한다, 물어본다, 질의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검색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검색을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문장을 질의어, 영어로는 query language, 이 query가 물어본다, 조회한다, 질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query language 이렇게 부릅니다. 좁은 의미로 이 질의어,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요 검색 문장을 말할 때 질의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 검색 문장이 이 전체 문장 중에서 제일 복잡합니다. 제일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의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문장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의어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검색할 때 사용을 하는 건지는 그 안에서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뭘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이제 뭘 나타내는가 하는 걸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좁은 의미로 질의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 심지어는 DDL까지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DML은 이렇게 프로그램에 내장되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DML의 종류해서 높은 수준의 비절차적인 언어,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 SQL이라고 하는 것은 비절차적인 언어다 이렇게 불렀어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절차적으로 실행되는 절차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SQL의 기본적인 문장이 비절차적인 이런 고급 수준의 고급 언어인데 이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비절차적인 거 말고도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기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기본적인 SQL에다가 전통적인 기본적인 SQL에다가 뭘 추가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런 기능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인 SQL 기능 외에 절차적인 기능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DML의 종류가 기본적으로는 비절차적 언어인데 또 다른 문장에는 절차적인 문장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DML의 문장의 종류를 절차적인 문장, 그 다음에 비절차적인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절차적 언어는 기본적인 SQL의 명령문이 비절차적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집합, 테이블이라고 따지면 하나의 테이블은 여러 터플들이 모여있는 집합이죠. 이 집합에 대해서 절차를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엇을 검색하고 싶으냐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이 테이블, 즉 행들의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결과 집합을 얻는, 집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 집합을 얻는 이런 형태의 언어가 SQL의 기본적인 문장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이제 문장들이 비절차적 문장이죠.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넘어온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 집합의 결과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뭘 처리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아까 그 DML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프로그램의 내장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내장할 때는 이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할 때 추가로 레코드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한, 결과 집합에 대한, 그 결과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위치 포인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레코드를 차례차례 순서대로 가지고 오는 이런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차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결과 집합에 대해서 위치 포인터 역할을 하는 이 포인트를 커서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 말고 혹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컴퓨터 공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있는데 선택 과목이지만, 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이 커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이제 커서 기능, 결과 집합의 포인터 역할을 하는 커서를 이용해서 하나씩 차례로 절차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기능도 DML 문장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종류로 문장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언어는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눠져 있다. DML, DDL 이렇게 나눠져 있다.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언어 말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단어가 인터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사이라는 거죠. 이 둘 사이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외부 프로그램이든지 혹은 어떤 사용자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 어떤 소프트웨어 컴퓨터 도구를 사용할 때 이 둘 간에 서로 대화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이 바깥에 서로 대화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DBMS라는 제품이 SQ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DBMS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DBMS 인터페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SQ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죠. 이 SQ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이걸 다른 말로는 대화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용자가 DBMS하고 대화하시듯이 이 SQL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제공됩니다. 이게 DBMS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고, 또 하나가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이 DML 문장을 내장시켜서 인베이딩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요 인터페이스가 제공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인터페이싱 하는 이제 기능이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메뉴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든가, 어떤 폼을 띄워놓고 폼 기반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래픽 GUI, 그래픽 형태로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페이스, 이런 등등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는 것, DML 문장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내지는 프로그램에 내장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죠. 이 내장하는 방식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 안에서 내장시키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별도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세히 배우기를 하고, 일단 요런 방식들은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이렇게 중간중간 포함시켜서 DBMS에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요청을 전달하고 결과를 받는 방식의 종류들이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내장 방식, 함수 호출 방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의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스크립트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내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자세히 배운다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 주로 이제 SQL을 사용합니다만,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내장 방식, 그 중에서 이제 내장 방식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있었고,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 말고 다른 종류의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이 좀 있습니다. 메뉴 형태로 SQL 문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메뉴를 사용해서 메뉴에 어떤 데이터를 채우거나 메뉴에 어떤 버튼을 클릭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메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 혹은 어떤 폼을 띄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신청 폼, 수강 조회 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어떤 폼을 띄워놓고 이 폼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 혹은 여러 가지 그래픽, 요즘 그 마우스를 사용해서 GUI 방식으로 동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런 GUI 방식으로 동작되는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라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언어를 자연어라고 그럽니다. 이 자연어를 데이터베이스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편의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어 외에도 사람이 말로 하면 음성을 알아들어서 하는 방식,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웹 검색이나 이런 거 할 때 키워드 검색 많이 하죠. 이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파라미터식 방식, 그 다음에 DMA가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위한 관리자 인터페이스 등등 여러 종류의 도구들이 제공됩니다. 이런 인터페이스 외에도 여러 가지 보조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인터페이스도 도구지만 주로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관점의 이제 도구라면, 사용자들의 어떤 직접적 사용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의 사용이나 관리를 위한 어떤 그런 보조적인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틸리티 해가지고 추가로 설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로드, 적재하는 유틸리티, 로딩한다, 로드한다. 즉 이제 DBMS에 의해서 관리되는 DBMS에 관리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많은 데이터를, 여러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로드하겠다, 한꺼번에 입력하겠다, 이럴 때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해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별도의 로딩 해주는 도구가 있어서 한꺼번에 입력하는 뭐 이런 도구, 그 다음에 또 백업하는 도구, 이것도 이제 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출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파일에, 백업하기 위한 파일에 한꺼번에 백업해주는 도구,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구조, 저장 구조를 재구성해주는 이런 도구, 성능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성능을 모니터링 해주는 도구, 사람들이 보기 편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유틸리티, 뭐 정렬, 압축 뭐 등등 여러 종류의 유틸리티들이 DBMS 안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조작하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 외 도구들 중에서 보면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사전, 딕셔너리잖아요.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사전이라는 거예요. DBMS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도 있고 과목 데이터도 있고 강사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설명해주는, 이 데이터들을 설명해주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이 있고 과목 테이블이 있고 강사 테이블이 있고, 그 학생 테이블은 무슨 열들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몇 개가 있고 어떤 저장 구조로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설명해주는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뭐라고 불렀냐면,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니까 메타데이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들한테 무슨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줘서 사람들이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가 뭐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죠. 마치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파일이나 문서를 사용할 때 윈도우즈에 가보면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무슨 폴더가 있고 무슨 파일이 있고 파일의 이름 무엇이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등등의 정보가 제공되죠. 그런 데이터는 실제 파일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파일에 대한 정보죠.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이런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데이터 외에 이런 그 메타데이터들이 파일 시스템보다 훨씬 더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데이터베이스는 자기 기술성이 있다. 자기 자신을 기술, 설명 해주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메타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자기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자기 기술성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카탈로그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우리 상품 카탈로그, 홈쇼핑 상품 카탈로그 뭐 이런 등등 카탈로그들이 있잖아요. 이 카탈로그들이 실제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을 홍보하고 상품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홍보용 자료죠. 데이터에 대한 홍보용 자료다라고 해서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 이렇게 부릅니다. 데이터 사전은 이 카탈로그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집합,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이 집합을 데이터 사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카탈로그는 기본적으로 DBMS가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처리하기도 하고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DBMS 시스템이 동작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메타 정보들이고요. 이건 DBMS가 직접 접근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DBMS 이 동작의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카탈로그와 그의 문서를 합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라고 해서 이것을 데이터 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탈로그에는, 즉 메타데이터에는 스키마에 대한 정보들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메타데이터, 즉 카탈로그의 내용이죠. 그 외에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어떤 것을 고려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의 설명서라든가 사용자에 대한 어떤 실제 시스템 동작에는 이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조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니까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담은 것을 데이터 사전, 카탈로그보다 더 많은 내용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데이터 사전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사전을 다시 이제 능동 데이터 사전, 수동 데이터 사전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만 하고 DBMS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적인 것은 DBMS 소프트웨어가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DBMS라는 툴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해 주느냐, 그러면 능동 데이터 사전. 수동 데이터 사전은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이 데이터를 접근하진 않고 뭐 별도로 이제 뭐 문서를 여는 뭐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RI 한글이나 MS 오피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유틸리티를 사용한다든가, 어쨌거나 DBMS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접근되지 않는 것을 수동적 데이터 사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 사전이 많을수록 사람들한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잘 알려줄 수 있고 사용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 사전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필수적이고 DBMS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 내용이 이제 카탈로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도구들이, 이건 DBMS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DBMS 바깥에 DBMS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DBMS를 사용하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터페이스 그리고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잠시 이어서 마지막으로 2장의 마지막 나머지 동영상을 다음 동영상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